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데이터로 대화하는 그날까지 모든 마케터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윤용찬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네요. 의미 있는 인사이트라. 사실 인사이트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의미 있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사이트가 항상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다거나 뭐 방법론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나온다 이런 거는 없어요. 대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분석가가 고려해야 되는 원칙,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칙과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읽기와 해석하기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 추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읽는다는 건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한 달 살기에 대한 검색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 10월에 피크를 찍었고 2020년에는 하락하다가 4월에 반등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 뭐 업무에 쓸만한 무언가 발견하셨나요? 예, 없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는 한 달 살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1월에서 3월까지 급락하게 되죠. 이거는 코로나19의 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8월에 꺾입니다. 근데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19가 2차 유행이 왔죠. 이거를 종합해보면 한 달 살기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의미가 생기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서 한 달 살기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다 싶으니까 또 다시 올라갔어요. 이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한 달 살기 트렌드는 더욱 확산되고 강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 살기 인사이트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되려면 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요, 한 달 살기 키워드에 여러 도시명을 붙여서 데이터를 탐색해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 살짝 변화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한 달 살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도시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 제주도를 떠올릴 겁니다. 사실 데이터 탐색이라는 거는 이렇게 뇌피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대한 검색량을 한번 볼게요. 그냥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보다 훨씬 더 많이 검색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추이를 보면 중간에 갑자기 탁탁 튀어오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건데, 저렇게 특이점이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Y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급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색량이 저렇게 급상승하면요, 대부분 이유는 버즈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버즈 데이터를 탐색해보면 뭐 신서유기 같은 그런 TV 예능 프로에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언급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한 월에 1, 2만 건 정도 검색되는 키워드인데 TV에 나오면 9만 건 이상으로 5배, 6배 올라가는구나. 이게 바로 미디어의 힘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달 살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제주도 말고 다른 도시명을 한 달 살기에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 30개 정도 도시명을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하고 붙여서 검색량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때 어떤 도시의 검색량이 높게 나오냐면요. 부산, 속초, 강릉, 남해, 양양, 양평, 여수 이 도시들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별로 검색량이 부상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2016년에는 부산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2017년이 되면
속초, 강릉, 남해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2018년에는 양양여수, 2019년에는 양평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처음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 살기라는 트렌드가 부산, 속초, 강릉 막 이렇게 순서대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게요. 다음에 한 달 살기로 뜰 도시는 어디일까요? 뭐 부산, 속초, 강릉 얘들 말고 이 다음에 뜰 애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해석하기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하신 건데요.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랑 조합해서 검색량이 많은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주도, 부산, 속초, 강릉, 여수.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바닷가 도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분이 양평은 왜 들어가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양평에는 바다는 아니지만 거의 뭐 바다에 준하는 두물머리라고 하는 큰 물이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럼 결론은 뭐냐? 한 달 살기로 뜨려면 물을 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 살기라는 게 잘 발달하는 동네는 물을 끼고 있다.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특성을 알아냈다면 이제 한 달 살기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하실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사결정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남해, 여기는 검색량이 늘어났어요. 또는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서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데 아직은 검색량이 그리 높지 않은 여수. 여기가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딱 선정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아직은 그 검색량이 미약하지만 뭐 바닷가 도시면서 관광지도 제법 있고 혹은 기존 한 달 살기 관련해서 상승했던 도시랑 비슷한 동네, 이런 데를 찾아보는 건데요. 좀 제가 미리 탐색을 해보니까 목포, 거제, 삼척 이런 곳들이 한 달 살기와 관련해서 유망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에다가 미리 좀 땅을 산다거나 뭐 건물을 올리거나 임대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도시의 한 달 살기를 대비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데이터들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한 달 살기라는 게 뜬다라고 하는 거는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관광의 또 중요한 한 요소가 맛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살기 트렌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다 식당을 개업해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는지, 데이터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걸, 요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역시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한 달 살기 관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볼 때 데이터가 왜 저렇게 나오지? 라고 이렇게 Why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도시가 뜨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30개 도시명과 한 달 살기 키워드를 조합을 한 것처럼 기준을 정해놓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데이터 요소끼리 비교를 하다 보면 차이점이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발견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외적으로 연계해서 공통점을 뽑는, 아까 제가 바다, 물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꼭 데이터가 막 엄청나게 많거나 복잡한 기술을 쓴다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소량의 데이터, 심플한 분석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내 업무랑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의력, 이게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다.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런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데이터로 대화하는 그날이 꼭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